중국 항공업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음 한국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목적지였습니다. 시스템은 우리와 비슷하고 사람들도 다 같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공항 한편에서 일어난 짧은 순간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 근무한 승무원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광경 속에는 한국 사회의 진짜 경쟁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조입니다. 중국 국적 항공사에서 15년 넘게 국제선에 탑승해온 객실 승무원입니다. 제 이력서에는 무사고 15년, 승객 만족도 상위 3%, 비상사태 훈련 교관 자격이 적혀 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완벽주의자라 부르고 후배들은 저를 피하려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항공기 안에서 완벽함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니까요. 하지만 오늘 아침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기 전 습관적으로 승객들의 동선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일어설까? 어느 구간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할까? 짐칸을 여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 년간 체득한 패턴 인식이었습니다. 상황이 연결되고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자 예상대로 승객들은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좌석에서 뛰쳐나가고 짐칸을 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렸습니다. 저는 즉시 기내 방송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님 여러분, 앞 좌석 손님이 먼저 통로로 나가실 때까지 자리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이 안내방송을 최소 3번은 반복해야 겨우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내보내기 전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임을 멈춘 것입니다. 일어섰던 사람들은 짐을 꺼내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앞쪽 승객이 통로로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 손은 여전히 방송 버튼 위에 있었지만 누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기내를 둘러보았습니다. 감시 카메라, 막 착륙한 직후라 객실 승무원들도 각자 업무에 집중하느라 승객을 감시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안내 방송?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왜? 15년간 제가 배운 것은 명확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며 질서는 규칙과 감시를 통해서만 유지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항상 한 발 앞서 통제해야 했습니다. 예상하고, 지시하고, 관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는 그 공식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통로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는 승객들의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관찰했습니다. 짜증도 불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한 중년 남성이 앞사람의 캐리어가 짐칸에 걸려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도와주었습니다. 감사 인사도 짧았습니다. 한 번 고개를 까딱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것은 관리된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강요된 친절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모르는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다리를 지나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 그 불편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광대했습니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이나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만큼이나 거대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붐비는데 시끄럽지 않았고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데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안내방송 스피커를 찾으려고요. 분명 어디선가 계속해서 지시가 흘러나오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측으로 통행하십시오. 멈춰서지 마십시오. 같은 경고 말입니다.
하지만 방송은 최소한이었습니다. 탑승 안내와 길 안내 정도였습니다. 금지나 경고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급한 사람은 왼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배운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사람들은 뒤를 한번 확인하고 뒤에서 오는 사람이 있으면 살짝 옆으로 비켜 멈춰 섰습니다. 제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며 저는 일부러 속도를 늦췄습니다.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이 질서가 정말 자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강제 시스템이 숨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줄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에 집중할 뿐 줄을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 없었습니다. 카메라는 있었지만 사람들은 카메라를 의식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줄을 서는 게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직원 전용 통로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복도 한편에서 바닥을 청소하는 직원이 보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질러진 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던 한 남성이 발걸음을 늦춰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 광경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였습니다. 청소 직원도 고개를 들어 마주 인사했습니다. 짧은 눈 맞춤,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다시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3초도 걸리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왜 저 남성은 청소 직원에게 인사를 한 걸까요? 아는 사이도 아닐 텐데 업무상 필요한 일도 아니었고 누가 보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감독관도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15년간 항공기 안에서 제가 본 것은 명확했습니다. 객실 승무원이 승객에게 친절한 것은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매뉴얼에 있고 평가받고 보상받습니다. 승객이 객실 승무원에게 친절한 것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싶거나 불편을 피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인사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보여주기식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짧았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으니까요. 습관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공항에서는 본 적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광경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듯이 지나쳐 갔습니다. 이것이 여기서는 일상이라는 걸까요? 공항 밖으로 나가는 출구가 보였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이 질서가, 이 분위기가, 이 자발성이 제가 15년간 쌓아온 기준으로는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제 없는 질서, 감시 없는 규칙, 보상 없는 친절. 이것은 제가 아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명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교묘하게 숨겨진 강제가 작동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으니까요. 제2장, 첫 번째 균열. 공항을 나와 숙소로 가는 리무진 버스 정류장 앞에 섰을 때 저는 또 멈춰 섰습니다. 줄이 형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선명한 바닥 표시도 없고 울타리나 차단봉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 줄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안내 요원이 있는가? 없었습니다. CCTV 안내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줄을 서고 있는 걸까요? 제가 아는 공항은 달랐습니다. 베이징 공항 택시 승강장에는 직원이 최소 2명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호루라기를 불며 끊임없이 지시했습니다. 뒤로 물러서세요. 밀지 마세요. 한 줄로 서세요. 상하이 공항은 아예 처음부터 금속 울타리로 동선을 강제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틈만 나면 끼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저는 줄의 맨 끝에 섰습니다. 캐리어를 옆에 세우고 앞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략 점심명 정도로 보였습니다. 모두 조용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그저 멍하니 서 있거나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줄의 맨 앞 사람부터 차례로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씩 천천히 서두르거나 미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짐이 많은 무식든 노인이 계단을 오르는데 시간이 걸리자 뒷사람들은 그저 기다렸습니다. 혀를 차거나 한숨 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이러다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로는 지연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흐름이 일정했습니다. 서로 밀고 당기며 생기는 혼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버스에 올라 빈자리를 찾아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경쟁이 없는데 효율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15년간 배운 것은 효율은 경쟁에서 나온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더 빨리, 더 먼저, 더 많이. 그래야 시간을 절약하고 자리를 확보하고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전체가 빨라지는 방식이었습니다. 누군가 한 걸음 물러서면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메웠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눈 맞춤과 가벼운 몸짓만으로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멀어지고 도시의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가 빽빽했지만 끼어들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바뀌면 멈추고 녹색 신호가 되면 순서대로 출발했습니다. 경적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여성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 실수로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펜은 통로로 굴러갔습니다. 여성이 허리를 숙이려는 순간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던 남성이 먼저 펜을 주었습니다. 말없이 건네주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 남성은 가볍게 손을 저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3초도 걸리지 않는 교류였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또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도와준 걸까? 귀찮지 않았을까? 모르는 사람인데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칭찬해주는 것도 아닌데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나라면 아마 못 본 척 했을 겁니다. 남의 일이니까요. 그 여자가 직접 주우면 될 것 아닌가. 왜 내가 굳이 허리를 숙여야 하는가.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본 인사, 정류장의 질서, 지금 본 작은 도움,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보상이 없는데, 감시받지 않는데 사람들은 움직였습니다. 저는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 사회는 제가 알던 규칙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통제가 보이지 않는데 질서가 유지되고 경쟁이 없는데 효율이 나고 이익이 없는데 친절이 이어졌습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제가 쌓아온 경험은 명확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며 질서는 강제를 통해서만, 친절은 보상이 있을 때만 생겨난다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규칙을 강조하고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고 승객들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그 모든 전제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서울 시내로 진입했습니다. 건물이 높아지고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더욱 집중해서 관찰했습니다. 분명 어딘가 허점이 보일 거라고, 이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빨간불인데 차는 없었습니다. 건너가도 괜찮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 녹색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차도 없는데. 규칙을 어겨도 아무도 모를 텐데.
하지만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녹색 신호가 켜지고 나서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이 공항에서 시작된 그 균열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5년간 쌓아올린 확신의 벽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숙소 근처에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이, 제 신념이, 제 15년이 틀렸다고 인정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관광지 근처라 그럴 거라고, 외국인들이 많이 보는 구역에서만 이러는 거를 거라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진짜 일상 속으로 들어가면 다를 거라고. 하지만 제 목소리는 예전만큼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시차를 깰 겸 간단한 먹을거리도 사야 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사람도 제법 많았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점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까딱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습관적으로 매장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음료 코너, 도시락 코너, 과자 코너. 동선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골라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제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바구니에 상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군. 그런데 남성이 뒤를 돌아보더니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상품은 2개뿐이었습니다. 남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손짓을 했습니다. 먼저 하세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왜요? 먼저 오셨잖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제가 한국어로 어눌하게 말하자 남성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손짓했습니다. 진심으로 양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먼저 계산을 마쳤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서도 그 광경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왜 양보한 걸까? 시간적으로는 그 남성이 손해를 본 셈입니다. 제가 먼저 계산하는 동안 그는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아무 이익도 없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한마디 했지만 그게 뭐라고?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굳이 손해볼 이유가 없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주변을 더욱 유심히 살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2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좁은 길이라 한 사람이 비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짧은 눈 맞춤이 오가고 한 사람이 먼저 옆으로 비켜 멈춰 섰습니다. 다른 사람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다툼도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 비켜야 하는가에 대한 실랑이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한 명이 양보하고 다른 한 명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되새겼습니다. 만약 베이징이었다면, 상하이였다면 둘 다 비키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이 비켜라. 왜 내가 하며 실랑이를 벌였겠죠. 결국 둘 중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권을 갖거나 혹은 둘 다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다 어깨를 부딪혔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계산도 실랑이도 없이 누군가 먼저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숙소와 편의점을 지나치는데 또 다른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택배 상자를 들고 편의점에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상자가 커서 문을 열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편의점으로 들어가려던 남성이 문을 잡아 주었습니다. 여성이 나올 때까지 문을 열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여성은 감사 인사를 했고 남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 앞에서 또 멈춰 섰습니다.
대체 왜? 제 머릿속에서는 항상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남성은 왜 문을 잡아준 걸까? 그냥 지나치면 될 것 아닌가? 저 여자가 상자를 잠시 내려놓고 문을 열면 될 것 아닌가?